안녕하세요. 최경희 원장입니다. 여러분, 아토피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아토피는 이상한 또는 부적절한 이라는 뜻의 그리스어인 아토포스로부터 유래한 단어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표현은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의 97만여 명이 앓고 있는 아토피 피부염과 치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잘 아시다시피 심한 가려움증을 보이는데요. 단지 가려움증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2014년 부산에서는 3살부터 아토피로 고생하던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후 스스로 목을 매 숨진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져서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이처럼 아토피 피부염은 환자 본인은 물론이고 이를 바라보는 가족까지도 힘들게 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물론 이 사건은 잘못된 치료 정보를 접하는 바람에 일어난 사건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일은 일반인보다 치료 방법을 잘 아는 의료인들에게도 일어납니다. 2006년에는 의술을 배우던 20대 의대생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알아오던 아토피 피부염으로 인한 심한 우울증까지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이렇게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는 피부 질환입니다. 그런데 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생활하는 가족이더라도 어떤 사람은 아토피 피부염이 발병하고 어떤 사람은 발병하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유전적이든 환경적이든 결국 면역 체계가 비정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발병하는 질환입니다. 간혹 아토피 피부염을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자가면역 질환은 면역 질환의 한 종류로 내 몸의 항체가 내 몸을 스스로 공격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토피 피부염은 내 몸이 스스로 나를 보호할 수 없어서 나타나는 면역 질환으로 자가면역 질환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주로 유아기나 소아기 때 시작되는데요. 낮에는 간헐적으로 가렵다가 저녁이 되면 심해지기도 합니다. 청소년 환자들은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워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직장인이라면 조퇴와 결근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일자리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게 된다면 증상이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치료하셔야만 합니다. 만성이라는 표현은 사전적으론 버릇이 되다시피 쉽게 고쳐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의학적으로는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병변을 만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은 3개월이 아니라 3년, 길게는 30년이 된 환자도 계시는 만큼 완치가 어렵고 치료를 중단하면 증상이 재발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여러 치료를 했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아서 줄기세포 치료를 검색하셨을 것 같은데요. 줄기세포를 통한 아토피 피부염 치료는 대단히 효과가 좋습니다.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던 40대 여성 환자의 경우는 아기 때부터 40년 넘게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통받고 계셨는데요. 전신에 아토피 피부염이 심한 경우였습니다. 저도 그 환자를 보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는데요. 이 환자는 전신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후 정말 좋은 결과를 보았습니다. 줄기세포를 통한 아토피 피부염 치료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신에 아토피 피부염이 심한 환자의 경우 환자 몸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농축해서 정맥주사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얼굴이나 몸 등 특정 부위에만 증상이 나타나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전신 치료와 마찬가지로 이 환자 몸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농축해서 해당 부분에만 국소 주사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가 정말 좋은 치료임이 틀림없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 줄기세포 치료 한 번으로 큰 효과를 보는 환자가 있는 반면 예상보다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용 대비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줄기세포 치료
치료 이후에도 필요한 치료를 병행해야만 합니다. 다양한 질병들 중 줄기세포 치료가 효과적인 질병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케이스가 약을 먹다 안 먹으면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토피 피부염이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아토피 진료 인원 및 총 진료비 현황을 보시면 아주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10년에 100만 명이 조금 넘었던 아토피 환자가 매년 조금씩 줄어들다가 2018년부터는 다시 급증했습니다. 2022년에 환자 수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상황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료비는 매년 늘었고 2020년부터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코로나19였던 시기에도 줄어든 환자 수와 다르게 진료비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렇게 환자 수의 증감과 다르게 일방적으로 늘어나는 진료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 아토피 피부염 관련 사이트에는 30년가량을 아토피 피부염으로 힘들어하는 한 환자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소원이 보통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아토피 피부염은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치료를 했음에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시라면 저희 병원이 아니더라도 좋으니 이 줄기세포 치료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전문 의사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